자,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수자원으로 수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봤고요. 이제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다 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교과서에서 볼 텐데요. 244페이지. 244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목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 교과서에 같이 설명을 해줄 텐데요. 표층이라 함은 여기서 표층은요, 같은 깊이일 때, 같은 깊이에서 위도가 다를 때 표층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는요, 같은 위도, 동일한 위도라고 쓸까요? 동일한 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고위도, 저위도, 중, 저위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 어떻게 수온이 분포하는지를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교과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습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채우는 거라서 선생님이 따로 그려주진 않을게요. 자, 온도에 따른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번 시간은 그렇죠,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온도라고 아니고 위도라고 선생님이 고쳐놓긴 했죠. 자, 그러면 1번 바다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걸 그대로 그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 부분 시간 줄 테니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할게요. 시간은 한 30초 정도 주면 될까요? 한 30초?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줄게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까지 이유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더 드릴게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 생각이 완료됐으면 학습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한번 어떻게 그리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린 친구들은 그렇죠,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은 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한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한 친구들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한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실제 바다는 온도 분포에 따라서 3개의 층, 혼합층, 소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 이 이름이 왜 붙었는지 한자와 뜻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층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원래 학교를 왔으면 핸드폰으로 직접 찾아보겠지만 이게 여건상 잘 볼 수가 없으니 선생님이랑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지금 선생님이 답을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다 지우고
지우고요. 1번 혼합층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건 아시죠? 혼합층 이렇게 있으면 어떤 혼 이렇게 쓰고 한자와 뜻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같이 보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혼합층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혼합층 먼저 볼게요. 이렇게 두산백과를 치면 이렇게 혼합층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마우스나 아니면 클릭을 한자의 첫 번째 거에 하면 이렇게 한 번 더 하면요. 이렇게 어떤 한자가 뜨고 이게 무슨 뜻인지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적으시면 돼요. 조금 더 확대할게요. 첫 번째 혼합층의 호는요. 그렇죠. 첫 번째는 섞으론입니다. 오랑캐고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요거 써주세요. 섞으론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글자 볼게요. 네, 써주세요. 요거는 그렇죠. 쪽문합이라기보다는 합할합이 훨씬 더 맞겠죠. 그래서 요거 한자 쓰시고 합할합 쓰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층인데요. 요 층은 그렇죠. 층층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확대해 줄게요. 층에 이름을 붙이는 건 그 층의 특징을 뽑아서 붙이는 거라 이 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왜 이런 뜻이 이루어져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쓰셨으면 이제 두 번째 수온약층 보겠습니다. 자, 수온약층 두 번째 2번 수온약층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는 여러분들 다 아는 쉬운 단어입니다. 써주세요. 첫 번째 칸에다가 두 번째 첫 번째 칸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온 쓰겠습니다. 사으론이라기보다는 따뜻하론에 가깝겠죠. 그쵸? 그래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쓸 수 있어요. 써주세요. 빨리 달릴 적은 안 쓰셔도 돼요. 뛸 약이라고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층층 쓰겠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같은 단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혼합층이랑 같은 단어라서 그냥 층층만 써주세요. 한글만 써도 되고요. 한자 쓰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거 보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심해층도 마찬가지로 층층은 똑같으니까 안 할게요. 이제 심해층 하겠습니다. 심해층 보시면 첫 번째 심은 그렇죠. 깊을심입니다. 요거 써주세요. 두 번째 글자 그렇죠. 좀 익숙한 쉬운 단어죠. 그렇죠. 바다해입니다. 자, 층층은 한글만 써주세요. 요 층층은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한글만 써주세요. 한자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교과서로 학습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놨던 이걸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자 뜻풀이만 하자면 혼합층, 맨 위에 있는 요 혼합층은요. 그렇죠. 섞여서 합해진 층입니다. 무언가가 이 층을 섞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혼합층을 섞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람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층을 고르게 혼합한 겁니다. 따라서 뜻을 교과서를 같이 한번 245페이지를 봐주자면 그렇죠. 뜻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써주세요. 표층에서는 수온이 높고 깊이에 따라 뭐 이렇게 필요 없고요.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쓰겠습니다.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 이고요. 여기에 화살표해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쓸 텐데요. 혼합층이에요, 여러분.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그렇죠. 태양 에너지에 의해 가열되고 바람에 의해 혼합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써줄 텐데요. 태양 에너지에 가열되고 바람에 의해 혼합 되는 층이라는 것을 여기 교과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 가열된다는 건 그렇죠. 뜨거워진다는 거죠. 온도가 높다. 그리고요. 바람에 의해 위아래가 혼합된다는 뜻은 그렇죠. 온도가 일정한 것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합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보시면 그렇죠. 가장 한 15에서 20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중위도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 교과서에 이렇게 학습지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높고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혼합층은. 그 다음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은 한자 뜻 그대로 풀이를 해주자면 수온이 뜁니다. 수온이 뛰는 층이에요. 뛴다는 말은 급격히 변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교과서 보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이 쓸게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층.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수온약층은 그러면 수온약층을 네모라고 그렸을 때 차가운 게 아래 있고요. 그죠? 급격히 낮아지니까. 그리고 따뜻한 게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상태 변화나 이런 거 할 때 뭐 열의 전달 방법 이런 거 배웠을 때 대류 같은 거 배웠죠. 차가운 건요, 여러분 무겁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는 가볍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써줄게요. 해수가 이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해수가 잘 섞이지 않는다. 이 수온약층 때문에요, 여러분. 수온약층은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기 때문에 이 위아래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과학적인 용어로 쓰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하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안정적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까지 쭉 내려가는 형태로 5도 정도까지 내려주세요. 형태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심해층입니다. 딱 심해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깊은 바다에 있는 층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여 수온이 4도 이하로 매우 낮고,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걸로 쓸게요.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 따라서요, 여러분, 이 수온 변화는 거의 한 4도씨 정도, 약 4도 정도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깊이가 내려가든 말든 항상 일정해요. 자, 따라서요, 여러분, 이 부분과 위에 부분을 비교를 하니까 내가 그린 그래프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냥 세 층으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자까지 다 적었으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이거는요, 여러분, 중위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다른 위도일 경우에는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요, 지구고요, 여러분. 이렇게 반으로 쪼갠 여기를 이렇게 남반구 북반구로 했을 때 요 부분이 저위도, 그리고 이 부분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이 부분은 저위도, 그리고 요 부분은 중위도. 색깔 똑같이 해주세요. 선생님이랑 만약에 필기하실 거면요. 요 부분이 고위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일단은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으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저위도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지죠. 그렇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온도고요. 두 번째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요. 그렇죠. 고위도로 갈수록 세질까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위도로 갈수록 세질까요? 그렇죠. 우리 북극 막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엄청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바람이 일반적으로는 항상 고위도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위도가 바람이 세다. 그리고 저위도는 바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저위도 중위도일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줘 볼 텐데요. 저위도를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위도는요, 여러분, 온도가 낮고요, 바람이 세요. 그쵸? 온도가 낮으니까 혼합층의 온도가 높으니까 혼합층이 처음 시작하는 온도는 이쪽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요, 바람이 약하게 불기 때문에 그렇죠. 혼합층이 그렇죠. 많이 못 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도보다 혼합층 일정한 온도 부분이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쵸? 그렇지만 심해층의 온도는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길 겁니다. 다음 이제 고위도로 가보겠습니다. 고위도는요, 여러분, 온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혼합층의 온도가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바람은 셀 겁니다. 따라서 혼합층이 그렇죠. 중위도보다는 훨씬 더 깊이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표층에서 바람이나 온도에 따라서 깊이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해보기 문제인데요. 전 세계 해수면의 수온 분포는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 윗부분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실 텐데.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면 수문은 어떻게 변하는가? 일단 먼저 저위도가 어딘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0이라고 써있는 이 아랫부분이 저위도가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저위도는요, 0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쪽이 저위도고요. 그렇죠. 0에서 30 정도 되는 걸 저위도라 하고요. 30에서 60을 중위도. 사실 이렇게 딱딱딱딱 끊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딱 90까지 세 등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위도, 중, 고, 중, 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저위도에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면 수면은 어떻게 변해요? 그렇죠. 빨간색에서 파란색 쪽까지 가고 있으니까 온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차가워진다. 아니면 반대로 쓰셔도 됩니다. 저위도로 갈수록 뜨거워진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위도에 따라 해수면 수온이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뭘까요? 그쵸? 누군가가 얘를 더 뜨겁게 하기 때문이죠. 그쵸?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렇죠. 태양입니다. 그쵸? 태양이 주는 에너지가 저위도에 더 크기 때문에 저위도로 갈수록 크기 때문 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이 주는 에너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과학적인 용어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번 표층 수온은 해수면에 도달하는 땡땡 에너지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태양 에너지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수온선은 위도선과 거의 같이 한번 볼게요. 등수온선은 요 선을 말합니다. 요 선은 그쵸? 이 위도선과 어때요? 다? 그쵸?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평행. 자, 그리고 표층수온은 저위도 해역에서 고위도 해역으로 갈수록 그쵸? 낮아진다. 그 다음 대양의 주변부, 대양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땅을 말합니다. 땅, 육지. 자, 보시면요 여러분 육지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육지 주변을 보시면요. 그렇죠. 육지 주변을 볼게요. 이렇게 평행하게 가다가 육지 주변으로 가니까 이렇게 조금 꺾이는 경향이 보이네요. 이렇게 평행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네요. 그렇죠? 요 선을 뭐라 그랬죠? 그렇죠. 등수원선이 그렇죠. 위도와 나란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분석하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 층상구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깊이에 따른 뭐의 분포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을까요? 그렇죠. 수온을 기준으로,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했고요. 혼합층, 그렇죠.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수호 혼합층은 깊이에 따라서 그렇죠.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일정한 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가열되고 바람에 의해 혼합되어 수온이 높다. 높고 일정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람이 강할수록 그렇죠. 두껍게 나타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수온약층은 혼합층 아래 깊이에 따라 살짝 오타가 있네요. 오타도 거쳐줄게요. 그리고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연직운동이라고 하면 요 대류현상 여기 써줄게요. 대류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류현상이 없어서 위아래 운동을 말합니다. 연직운동은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현상인데 이게 일어나지 않아서 대류현상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 운동, 즉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둘, 수온약층 위아래에 있는 게 물질 교환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교환을 막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으로 심해층은 수온이 매우 낮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여러분 이 학습터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위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름 휴양지로 가고 싶은 곳을 꼽으라면 단연 바다일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파랗고 시원한 바다는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반면 겨울바다는 어떤가요? 찬바람 때문에 온몸이 떨려서 물속에 들어갈 생각은 못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괌이나 사이판 같은 저위도 지역에서는 여름 날씨를 보이기에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도에 따라 수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림은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전 세계 해수면의 수온 분포입니다. 빨간색은 수온이 높은 것을, 파란색은 수온이 낮은 것을 나타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면의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위도 지방에서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고 표층 수온이 높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면에 도달하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온이 점점 낮아집니다. 반면 고위도 지방에서는 저위도 지방과는 달리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표층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온도는 위도뿐만 아니라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수조, 차가운 물, 온도계, 적외선 가열장치, 선풍기, 시계, 기록지, 필기도구를 준비합니다. 먼저 수조에 물을 4분의 3 정도 채우고 스탠드에 온도계 5개를 설치합니다. 이때 온도계가 물에 잠기는 깊이는
수면으로부터 각각 1cm, 3cm, 5cm, 7cm, 9cm로 서로 다르게 합니다. 설치를 마치고 각 온도계의 눈금을 읽어 처음 수온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수면 위에서 적외선이 골고루 비춰지도록 수직 방향으로 적외선 가열 장치를 설치한 후 10분 동안 가열합니다. 10분 후 각각의 온도계 눈금을 읽어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외선 가열 장치는 켜놓은 상태에서 수면과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작은 선풍기를 설치하고 3분 동안 바람을 일으킵니다. 3분 후 각각의 온도계 눈금을 읽어 기록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해 볼까요? 처음 수온은 깊이에 따라 일정했는데 10분 동안 가열한 후에는 수면 근처의 수온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적외선 가열 장치로 가열했기 때문인데 지구 환경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표면 해수가 가열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에 따라 수온이 점점 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분 동안 바람을 일으킨 후의 수온은 1에서 3cm까지는 온도가 일정하다가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풍기가 일으킨 바람 때문에 수면 근처의 물이 혼합되면서 수온이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선풍기 바람은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실험을 통해 해수의 깊이에 따라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해수는 깊이에 따라 온도 분포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수의 층상 구조라 합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를 살펴보면 해수의 깊이에 따라 수온 분포가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이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 해수 표면이 가열되고 바람에 의해 해수가 혼합되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해수의 깊이에 따라 온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고 위쪽은 수온이 높아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적입니다. 심해층은 수온 약층 아래에 있는 층으로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해 연중 수온이 4도 이하이고 1년 내내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위도와 해수의 깊이에 따른 해수의 층상 구조를 보면 중위도 지방의 혼합층이 저위도 지방보다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저위도 지방보다 중위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지방에서는 왜 혼합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적어서 표층 수온이 낮아 심해층의 수온과 비슷하기 때문에 혼합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도와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2학습터 영상 다 보고 오셨나요? 이 부분 안 적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꼭 여러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1번 문제.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혼합층, 그렇죠.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밑줄 쫙. 두께에 영향을 끼치는 건 2번 문제 누굴까요? 그렇죠. 두께. 두껍게 하는 거. 맨 위에 층. 그렇죠. 바람의 세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문제로 그러면 혼합층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굴까요? 그쵸. 태양 에너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여기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극지방에는 혼합층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극가닥이 무엇인지 한번 별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요, 여러분 앞부분을 가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선택한 이 지역이요, 여러분 극지방입니다. 보시면 0에서 5도 사이에 온도가 분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극지방의 그런 표층은 여기에 온도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바람도 셀 뿐더러 5도에서 0도 사이에 위치를 하니 그렇죠. 층이 생기기에는 심해층과 표층 온도 차이가 너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층이 안 생기는구나. 여기에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과 심해층 사이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 층이 생기지 않는다. 층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로 할까요? 층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